부역은 악덕지주에게 복종만 했던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저항하는 무산계급의 투쟁기를 다룬 단편 소설입니다. 카프 문학의 모범을 보인 부역 시작합니다. 강참봉집 창고를 짓는 인부들은 점심시간이 되자 한참 동안 쉬게 되었다. 목수들은 주막으로 더운 점심을 먹으러 가고 인부들 중에도 찬밥을 싸가지고 온 사람들도 밥을 먹기 시작하였다. 어이 치삼이 어서 이리 오게. 아니 나 생각 없어. 자네나 어서 먹지. 원식인 찬밥 바가지를 망태기에서 꺼내며 한동리에 사는 치삼일 보고 같이 먹자고 부르는데 치삼인 저편으로 배돌며 굳이 사양하는 말이다. 아따 나 같이 좀 뜨게나 그리여. 조금 요기하면 그래도 낫지. 근행아 너도 이리 좀 오너라. 하고 아따나 박서방도 밥을 못 가지고 온 정첨지 아들을 같이 먹자고 권한다. 그러나 그들이 싸가지고 온 벤또란 것은 거의 맨좁쌀에다가 풋나물을 찢어 넣어서 마치 풀떼기같이 만든 것이었다. 어떤 이의 것은 그것도 못되고 수수께와 쑥으로 개떡을 붙인 것도 있었다. 그래도 그들은 모두 허발을 해서 먹으며 그나마 못 가지고 온 사람 보고 같이 먹자고 동정하는 터이었다. 아이고 배부르다. 아따 나 같이 좀 뜨지 않고 그래. 아따나 박서방은 빙그레 웃으며 치삼일 또 바라보다가 부시럭부시럭 담배를 담는다. 아니 괜찮아요. 참 시작이 반이라더니 거진 절반은 된 모양이네. 그는 뒷짐을 지고 서서 벽돌로 쌓아 올리는 창고를 쳐다보며 신기한 듯이 부르짖는다. 글쎄 처음 시작할 땐 엄두가 안 나 보이더니만 참 사람의 힘이란 무서운 것이야. 아따 나 벌써 우리도 이틀째가 아닌가. 아직도 며칠은 더 와야 할 모양이야. 아따 나. 글쎄 난 큰일 났는데. 아따 나 누구는 큰일 안 나고 돈이나 있어야 품을 사서 대신 보내지. 아따 나. 이런 재미부터 지금이 어느 때라고 남을 며칠씩 건부역을 시킨담? 그래 자기 혼자만 잘 살자고 남은 죽어도 좋단 말인가? 우락부락한 원식이는 벼랑간 분통이 터지는 듯이 두 주먹을 부르쥔다. 그는 자기 집에 할 일이 많았다. 아따 나 누가 살라는 곳을 사나? 돈 없으면 죽으라는 세상인데. 아따 나. 그래도 우리 농군들이 없어 보우 부자들이 저 혼자 잘 살 수 있겠나? 아예 그야 그렇지만 아따 나 우리들이 무슨 힘이 있는가? 아따 나. 아 왜 힘이 없어요? 그렇게 일심단합을 하란 말이 아니에요. 하긴 그렇지. 일심단합만 되면 천하에 무서울 일이 어디 있겠나. 아이고 참 강찬봉 아들 또 첩을 얻었다지. 아따 나. 이번 첩은 아주 하이칼라 여학생이던데요. 넌 벌써 보았니? 곰보가 계집은 퇴우 주워드린다. 아따 나. 아니 그럼 몇째인가? 하고 원식이가 신이 나서 대드는데 무얼 아직 한 다스도 못 되는 셈이지 하고 식자나 있는 치삼이가 시치미를 뚝 따고 말한다. 강찬봉도 월전에 기생첩을 했다지? 아따 나. 아니 부자가 번갈아 계집만 주워드리면 그것들이 대체 가만히 있다나? 그러기에 밤낮 풍파라우. 일전에도 큰 마누라와 사이에 싸움이 나서 지쳇말로 동맹파업을 했게. 아 이 사람은 동맹파업인가? 동맹파첩이지. 아이고 그래 어떻게 됐다나? 하고 아따나 박서방이 뒤미쳐 묻는 말에 아따나 강찬봉이 개게 빌었다나? 하는 원식이의 말에 그들은 와그르르 하고 웃음통이 터졌다. 아따 이 사람이 어른 흉내 내지 말게.
아따 나 그들에게서는 또 홍소가 일어났다. 야, 그만 일이나 해라. 어서. 더운 점심에 술까지 얼근히 먹은 목수들은 백구야 하고 콧노래를 부르며 오다가 이렇게 고함을 지른다. 이 바람에 인부들은 벌떡 일어서서 제각기 맡은 일터로 해져갔다. 그들은 모두 헌 누더기를 걸치고 얼굴은 영양불량으로 노루퉁퉁하였다. 그들의 호된 고역은 때때로 무거운 한숨을 토하게 하였다. 긴 봄날은 해가 지려면 아직도 멀었다. 고요하던 건축공장은 다시 요란한 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광톡골 쏜 아따나 박서방 외에 7, 8명은 비계 맨 위로 벽돌을 저 나르는 판이다. 그들은 이런 일은 처음 해보는 터이라 벽돌 한 짐씩을 지고 높은 비계 위로 올라갈 적엔 정신이 아찔하도록 현기증이 났다. 그것은 마치 수십 길 되는 외나무 다리를 건널 때와 같이 두 다리가 벌렁벌렁 떨린다. 그래 그들은 한 행보를 치르고 나면 온몸에 진땀이 쭉 흐르며 숨이 턱에 닿아서 지근거렸다. 정첨진 오늘 양식을 구하러 선바위를 가기 때문에 부역을 대신 나온 근행이 정첨지 아들. 근행이는 점심도 못 사가지고 가서 이 위험한 일을 하게 되었다. 그는 아따나 박서방한테 쑥개떡 두어 쪽을 얻어먹긴 하였으나 배는 금시로 다시 고파서 허리를 가눌 수가 없었다. 나중에도 두 귀가 먹먹하고 눈이 아물아물하기 시작하였다. 그래도 그는 계속해서 벽돌을 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와 같이 애달픈 고역은 괴로운 시간을 사귀며 일각일각 진행하였다. 이때 벼랑간 철꺽 소리가 나자 사람의 아우성 소리가 쏟아졌다. 사람이 떨어졌다. 뒤미쳐 누구야? 누구야? 하고 군중이 우 몰려와 보자 광덕골 사람들은 다시 외쳤다. 에이, 근행이다. 근행인 과연 땅바닥 위에 정신 모르고 청 늘어졌다. 그는 머리가 깨져서 피를 내쏟는다. 목수들도 뛰어왔다. 누구 한 사람이 이 사람 업고 병원에 가라. 목수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부르짖었다. 병원엔 돈이 있어야 가지. 그러나 사람이 당장 죽어가니 병원으로 가야 않겠나? 아이고 이걸 어쩌나. 아니 그럼 누구 한 사람은 강참봉 댁으로 갔어. 치료비를 좀 달래보지. 아따 나 그들은 이렇게 공론하다가 급기야 원식인 부상자를 업고 읍내로 가고 아따나 박서방은 최참봉 집으로 달려갔다. 하기는 광덕골 사람들은 모두 그들을 따라가 보고 싶었으나 첫째 그런 자유도 없거니와 만일 강참봉이 알게 되면 하루 부역을 더 시킬까 봐서 고만두었다. 그래 그들은 우두커니 서서 서글픈 듯이 원식이와 그의 등에 업혀가는 근행이를 바라보았다. 근행인 고개를 가누지도 못하고 근드렁근드렁 매달려간다. 아따나 박서방은 두 주먹을 부르지고 건충건충 노루걸음으로 뛰어간다. 이른 저녁 때 너웃너웃한 해는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걸렸다. 그 햇빛이 눈물 속에 백금처럼 번쩍인다. 넓은 들 건너 먼 산에는 아지랑이가 아물거린다. 나무를 캐는 계집애들은 바구니를 끼고 밭고랑에 앉았다. 야, 어서 일이나 해라. 바세기. 목수가 고함을 치는 바람에 그들은 다시 일터로 헤어졌다. 머린 곧 낫겠으나 팔목을 몹시 삐었는데 우선 치료해 봐야 알겠지만은 아마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소. 한 3주일 동안 입원을 하고. 네? 입원을 해야 돼요? 며칠간이나요? 원식인 놀라운 눈으로 다시 의사를 쳐다보며 묻는데 20날 말이어요. 하고 어느 틈에 왔는지 모르는 간호부가 대신 말한다. 그럼 어떻게 하겠소? 입원을 시킬 수가 있겠소? 아, 예, 글쎄요. 저의 집이 가난하니까 어떻게 할는지. 예? 그럼 우선 붙일 약을 드리지요. 지금 약값은 2원이올시다. 아, 예, 그 돈은 지금 누가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런데 입원을 시키자면 하루에 얼마씩이나 됩니까? 형세가 구차하다니까 3등으로 해서 하루에 3원씩이 올시다. 3원? 30냥 말이여요? 원식인 입을 딱 벌리었다. 20알이면 600냥이 아닌가. 그런 큰 돈은 근행인의 집을 팔아도 나올 도리가 없다. 그래 원식인 오직 강찬봉네 집에서나 반가운 소식이 오기를 기다렸다. 저녁 때 아따나 박서방은 숨이 차서 돌아왔다. 대관절 어떻게 되었소? 하고 원식이는 궁금증이 나서 아따나 박서방을 대하기가 무섭게 물어보는데 그는 입맛을 한번 쩍 다시며 또 한번 싱긋 웃는다. 아이고, 돈 20냥 주대. 에따나. 하더니 그는 품 안에서 1원짜리 2장을 부시럭부시럭 꺼내 놓는다. 뭐? 2원? 아니 요것뿐이요? 에이 여보 그까짓 것을 그래 뭐하러 받아가지고 온단 말이오? 아이고, 그러면 어쩌나. 나도 받기가 싫대만은. 당장에 돈도 없이 병원에 간 생각을 하니 그나마라도 없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서. 야따나. 하고 아따나 박서방은 다시 근행일 들여다본다. 아니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겨우 돈 2원을 줘요? 네 일을 하다가 그랬는데 박서방만 해도 그렇지 그것을 준다고 그래 주는 대로 받아온단 말이오? 아따나 이 사람아. 나도 그런 생각이야 왜 없겠나마는. 아무리 사정을 해도 더 주지 않는 것으로 어쩌나. 제가 잘못해서 떨어졌지 누가 떨어뜨렸냐고까지 말하는데야 도무지 더 할 말이 있거든. 자네도 강찬봉의 심벌 뻔히 알면서도 그러네 그리요. 아따나. 무엇이 어째? 참 멀쩡한 도적놈이로군. 그렇게 말하는 자를 그대로 두었단 말이오? 하는 원식이는 만일 강찬봉이 이 자리에 있으면 당장에 박살을 낼 것 같이 주먹을 부르진다. 아따나 그런 말은 예서 할 말이 아니야. 대관절 근행이는 어떻겠다나. 무에 어때요? 어서 약값이나 치르고 가십시다. 약값은 얼마라건데? 2원이라오. 참 귀신 곡하게 잘 알고 주었구려. 참 내원. 아따나 글쎄 말일세. 아니 그대로 가도 낫겠다나. 원식인 간호부에게 약값을 치르고 나서 괜찮으면 팔을 잘라야 하겠대요. 아따나 뭐? 팔을 자르다니? 팔을 자르고 한 20알 입원을 해야 된다오. 입원을 해? 아따나 그럼 하루에 얼마씩? 3원. 3원? 아따나 아니 그럼 30냥 말인가? 그래요. 아따나 박서방은 하도 기가 막힌 듯이 말도 못하며 아 이제 이 사람아 어서 가세. 하고 손을 내젓는다. 그래 원식이는 근행이를 다시 업었다. 그 뒤를 박서방이 따라 선다. 그들은 어두컴컴하도록 근행이를 번갈아 업고 광토골까지 다시 걸어갔다. 집에 돌아온 뒤로 근행이 병은 점점 더하였다. 그는 팔이 뚱뚱 부어서 전신을 꼼짝 못하고 드러누웠다. 그날 병원에서 얻어온 고약을 몇 번 갈아붙여 보았으나 그까짓 것으론 아무 효험이 없었다. 그래 정첨지 내외는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 그 뒤로는 좋다는 상약은 모조리 해보았다. 그러나 병은 점점 덧칠 뿐이었다. 어느 날 아침 밥상머리에서 여보 영감 오늘은 강찬봉 댁에 좀 가보시구려. 암만 해도 저 애를 그대로 두어서는 못 쓰겠다고 보는 사람마다 그러는구려. 하고 마누란 슬쩍 영감의 눈치를 보았다. 노란 맨좁쌀만 삶은 조밥을 된장국에 떠먹던 정첨지는 아이 글쎄 강찬봉집은 뭐하러 가란 말이야? 하고 볼먹은 소리를 꽥 지른다. 설마 그 양반도 사람이지. 자기 집 일을 하다가 그리 되었으니 사정 이야기를 하면 거저야 있겠소. 하다못해 빚으로 주더라도.
아이고, 이거 왜 익은 밥 먹고 선소리를 해? 그렇게 후회할 것 같으면 벌써 주었지 여적 있어. 그래도 그럼 어떻게 하오? 병은 점점 더 쳐가고 아무것도 먹질 못하니. 어느덧 마누라의 목소리도 떨리어 나왔다. 무엇을 어째? 죽으면 죽었지. 영감이 밥을 먹고 밖으로 나가자 마누란 입에 넣었던 숟갈을 던지고 방바닥에 쓰러져 운다. 그는 암만해야 영감이 그 집에 갈 것 같지 않으므로 되든 안 되든 자기가 한번 가보기로 작정하였다. 강찬봉이 돼지 같거나 무엇 같거나 그래도 그 집 밖에는 때를 쓸 데도 없지 않은가. 그래 그는 9살 먹은 딸에게 다녀올 동안 병인의 시중을 잘 보아주라고 당부하는 그 길로 강찬봉 집을 찾아갔다. 이날 강찬봉 집에선 무슨 잔치가 있는지 큰 사랑엔 손들이 가득 모여 앉았다. 안팎으로 하인들이 왔다 갔다 하며 연애 긴 대답 소리가 난다. 아내도 여간 부산하지 않아서 손마다 불을 지피고 한편에서는 부침개질을 하네, 한편에서는 갈비를 굽네, 또 한편에서는 술상을 보느라고 야단인데 이 집 마님은 총대장격으로 팔간 대청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담뱃대로 지휘한다. 정첨지 마누란 1년 내 가도 이런 음식은 구경도 못하는 터이었다. 그는 그 고기 한 점을 아들에게 주었으면 얼마나 잘 먹으랴 하는 생각이 났다. 이런 생각을 하며 그는 한편 구석에 서서 주저주저 하다가 주인 마누라가 담배 한 대를 다시 담는 틈을 타서 겨우 인사를 하였다. 그리고 강찬봉 나리를 좀 배웁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였다. 볼춘댁 마님은 한참 동안 그의 말을 듣고 나더니 광토골 정첨지 마누라요? 하는 한마디로 겨우 누군지를 알았다는 눈치를 보일 뿐 비록 외면치레라도 어린 아들이 그렇게 다쳐서 안 되었다는 말 한마디가 없다. 그리고 지금은 손님이 와서 부산할 뿐 외라 그날 병원에 갈 때 나리가 치료비를 주신다던데 무슨 돈을 또 달라느냐고 다시 두 말 못하게 잡아떼었다. 소위 혹을 때로 갔다가 붙이는 셈이 아닌가. 정첨지 마누란 너무도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분이 나는 대로 하면 한바탕 몸부림을 하고 칼부림도 하고 싶었지만 그러는 날엔 당장에 논이 떨어질 터이라 할 수 없이 꿀꺽 참았다. 그래 그는 그 길로 돌아서고 말았다. 그는 두어 걸음 떼어놓자 벼랑간 두 눈이 캄캄하여 앞길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근행아, 네가 무슨 죄로 남의 집 부역을 하다가 팔이 부러졌느냐? 그는 이렇게 부르짖으며 자기 집에까지 울고 돌아왔다. 그 은행인 여전히 끙끙 앓는 소리를 하며 누웠다. 강찬봉집 창고 짓는 부역은 근행이의 팔이 부러진 뒤에도 날마다 계속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요새 한창 바쁜 때 못자리 가꾸고 논 갈고 보리밭 메고 미구에 모를 내야 할 판인데 막걸리 한 잔 안 주는 건부역을 벌써 며칠째 하는 그들 자기는 여간 불평이 있지 않던 터에 불행히 근행이가 그렇게 떨어져서 중상이 되었는데도 치료비까지 안 물어주려는 강찬봉의 심사엔 순하기 양과 같은 그들도 와락 역증이 떠올랐다. 그들의 이 공통한 불평은 차차 한 덩어리로 뭉치기 시작하였다. 그날 저녁 때 강찬봉 집에서는 내일 또 광덕골 사람들은 일제히 부역을 나오라는 기별이 왔다. 날이 저물자 동리 사람들은 저녁을 먹고 하나둘씩 정첨지 집 마당으로 모여들어서 강찬봉 집 욕을 빗발치듯 하고 있을 때 근행이 모치는 설거지를 하고 나와서 오늘 아침에 강찬봉 마누라에게 당한 소조를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였다. 그 말을 듣자 여러 사람들은 일시에 열이 꼭두까지 올랐다. 성미가 과란 원식인 분이 나서 시근거리며 그 자식을 당장에 쫓아가서 박살을 내자고 서둘렀다. 이렇게 예서제서 위불군 뒤불군 하던 그들은 마침내 인근 각동에 있는 강찬봉집 자긴에게 사발 통문을 돌리었다. 그들이 그날 밤중까지 서로 모여서 의논한 결과는 각 동리 자긴
일제히 내일 아침에 강찬봉 집으로 몰려가서 다시는 부역을 시키지 말 것과 근행이의 치료비를 배상하라는 조건 등으로 진정을 하는데 그 중에서 교섭위원으로 각 동리마다 2사람씩을 미리 뽑아 넣기로 하였다. 그래 광토골소는 치사매와 원식이, 중토에는 박첨지와 원효, 선바위엔 원석이와 김접장, 외장골은 원추리와 성선이, 사기소는 덕춘이와 광보, 정자말은 이나와 서교 등 6동리 12사람이 뽑히었다. 그리하여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은 근 100명의 군중을 한 패 두 패씩 길거리에서 만나자 일렬로 행렬을 지어가지고 강찬봉 집으로 몰려갔다. 강찬봉 집 사랑은 무학동 고란의 수양보들이 우거진 높은 지대에 올라섰다. 뜰 앞에는 화단을 모으고 거기만은 각색 화초를 심었다. 마당 저편으론 연못을 파고 그 한가운데는 석가산을 모았다. 연못 속에는 금잉어가 꼬리치며 논다. 여기서만 심심하면 강찬봉 아들이 낚시질을 하는 것이다. 후원에는 대숲이 우거지고 좌우 산깃을 고르는 푸른 소리 울창하였다. 수양보들이 우거진 돌개천이 흐르는 유수한 이 동학에 강찬봉의 수십간 와가는 왕궁과 같이 덩그렇게 섰다. 옥녀봉 중터리에는 아침 안개가 뭉게뭉게 떠오른다. 그들이 그의 호화로운 이 생활을 엿볼 때 증오심은 불같이 더욱 탔다. 그들의 무의식한 중에도 이렇게 잘 사는 것이 누구 때문이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찬봉은 사랑에서 담배를 먹고 있었다. 벼랑간 그들이 우우 달려드는 것을 보자 심상치 않은 듯이 놀라운 눈으로 웬일들이냐? 하고 마루로 뛰어나온다. 대뜰 아래로 금감하게 늘어선 군중 속에서 억울한 사정이 있어서 여쭐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억울한 사정? 군중 속에서 치사미가 대뜰 위로 올라서자 호주머니에서 봉투를 한 장 꺼내서 강찬봉을 내주었다. 거기에는 지금 농봉기에 있는 자긴들에게 부역을 시키는 억울한 사정과 근행이가 부역을 하다가 그렇게 중상을 당하였다는 사정을 말한 후에 다음과 같은 요구 조건을 제출하고 일치한 행동을 취한다는 것이었다. 하나, 부역을 시키지 말 것. 하나, 사음을 없앨 것. 하나, 박근행의 치료비를 물어줄 것. 하나, 농자금을 무별리로 대부해 줄 것. 하나, 농자와 비료는 무상 배급할 것. 하나, 소작권은 상당한 이유 없이 이동치 말 것. 하나, 소장료는 4알 이내로 할 것. 강찬봉은 보기를 다하자 콧동 한 번을 쿵 하고 끼었다. 그는 한참 있다가 그래, 일도를 못 나오겠단 말이야. 네, 못하겠습니다. 대관절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원식이가 부르짖었다. 아니, 그럼 여기 온 여러 자기니 뭐다 그렇단 말이야? 하고 다시 묻는 말에 일동은 그렇습니다. 그럼 다들 올라가서 마음대로들 하소. 나는 이 가운데서 한 가지도 들어줄 수가 없으니까. 강찬봉은 얼굴에 핏대를 세우며 성이 나서 부르짖더니만 고만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 이 거동을 본 군중들은 벼랑간 왁자지껄하고 떠들었다. 강경파는 이곳을 끝까지 떠나지 말고 판단을 짓자는 말에 온건파는 그래도 별 수가 없을 것이니 그대로 돌아가 다시 대책을 강구하자는 것이었다. 이때 치사미와 원식이는 팔을 걷고 나서며 외쳤다. 우리가 만일 지금 이대로 헤어지면 모두 산심이 되어서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위 일을 벌인 이상엔 좌우간 끝까지 결론을 보고 가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역설하였다. 과연 그렇다. 그들은 벌써 강찬봉의 심사를 엿보았습니다. 그는 내일부터라도 부역을 나오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논을 뗀다고 위협할 것이다. 그러면 겁쟁이들이 무서워서 하나둘씩 일을 나가게 되면 이번 일은 아무것도 안 되고 도리어 자기들만 경을 칠 것이 아닌가. 그래 그들은 오나팔을 두르고
끝까지 이 집을 떠나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작정되자 그들은 맨 땅에 쭉 둘러앉아서 하회를 기다렸다. 그런데 웬일이냐? 날이 거의 한낮이나 되자 벼랑간 온 동리 개가 발끈 짖더니만 뒤미쳐 째꺽째꺽 소리가 나자 경관 한 패가 대들었다. 이 기미를 알자 강찬봉은 다시 사랑으로 뛰어나왔다. 부장은 마루 위에 올라서자 강찬봉과 인사를 한 후 위선 기간 사정을 청취하더니 대표 12사람을 즉시 불러올렸다. 그는 12사람의 주소 성명을 수첩에다 일일이 기록한 후에 이 진정서는 누가 꾸몄나? 우리들이 모두 꾸민 것이올시다. 원식이가 대답하였다. 그래도 이것을 기초한 사람 말이야. 네, 내가 했습니다. 치삼이가 대답하는 말이었다. 그러면 이런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면 그대로 돌아가서 회답을 기다릴 것이 아닌가? 이렇게 군중이 집단을 해서 행동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인 줄 모르나? 그러나 우린 그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경관께서 이미 참견하셨으니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잘 가려줍시오. 뭐? 그대로 갈 수가 없다니. 하고 그는 눈을 딱 부릅뜨자 부하에게 무슨 명령을 한다. 그러니까 그들은 일시에 해산! 해산! 하고 군중을 마구 내몬다. 이 광경을 보자 원식이는 피가 끓어올랐다. 그래,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오? 멀쩡하게 이 바쁜 때 자기네게 며칠씩 검부역을 시키고 또 부역을 하다가 팔이 부러진 사람의 치료비도 안 물어주려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가만두고 그런 억울한 사정을 하러 온 만만한 우리들은 말도 못하게 내쫓으니 깨이! 하고 그들에게 달려들어서 한바탕 격투가 일어났다. 이 풍파에 마침내 그들 12사람은 읍내로 검속을 당해서 압송하고 군중은 다시 그들의 뒤를 쫓아가며 아우성을 쳤다. 그들이 가는 도중에 각기 가족들이 알고 쫓아오며 또한 울며 불며 야단이었다. 그 이튿날 강찬봉 집에서는 인근동 각 자기네게 내일부터 부역을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소작권을 뗄 터이니 생각해 하라는 통지서를 발하였다. 그러나 이때는 벌써 모를 미구에 낼 무렵이므로 그들의 노혼을 뗀 데야 새로 주는 자gin이 못자리를 다시 할 수 없는 만큼 그 많은 전장을 누구에게 줄 사람이 없었다. 고지식한 그들에게도 이만한 전술은 알았다. 그런데 강찬봉집 자gin이 소작쟁이를 일으켰다는 소문을 듣자 읍내 농민조합에서는 가만히 응원단을 보내서 그들의 결속을 끝까지 지속하도록 격려하여 놓았다. 그래 그들 자기는 그런 통지를 받고도 모르는 채하고 무학동 사는 강찬봉집 행랑살이 외에는 한 사람도 부역을 가지 않았다. 지서에서도 그것이 관청 부역이 아닌 이상 부역을 나오지 않는다고 강제 징발하지는 못하였다. 일이 그쯤 된 바에는 강찬봉 집에서도 할 수 없었다. 머리를 숙이는 것이다. 부르주아는 할 수 있는 대로 지배계급으로서의 체면 유지를 하려 하지만은 큰 이익 앞에는 쐐기처럼 한 푼이라도 긁어 모으려고 눈이 벌건 강찬봉은 자기가 논을 떼기 전에 자긴들이 불경 동맹을 일으킬까봐 그는 체면은 안 되었지만 부역을 다시 시키지는 못하였다. 그 뒤로 그는 창고를 짓는 인부들은 몫을 보고 사서 쓰라고 내맡겨 버렸다. 그래서 검속한 사람들도 열흘 구류를 살고 무사히 석방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근행이의 치료비는 받지 못하고 말았다. 정첨지는 할 수 없이 원식이의 보증으로 집문서를 잡히고 읍내 모씨한테 20원의 빚을 얻어왔다. 그동안에 이 집이 몇 번을 나갈 것을 그는 어떤 곤란이 오더라도 집만은 잡히지 말자더니 이번 통에 기어코 올라가고 말았다. 정첨지가 근행이를 업고 병원으로 다시 가니 의사는 남의 사정은 모르고 이렇게 다시 올 것을 왜 그때 바로 입원을 시키지 않았느냐고 핀잔을 한다. 그는 상처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대번에 팔을 잘라야겠소. 예? 정첨지의 가슴은 덜컥 내려앉았다. 그러나 인제는 죽든지 살든지
병원에 맡길 수밖에 없다. 근행인 그 말을 듣고 훌쩍훌쩍 울기 시작하였다. 의사와 간호부는 수술할 차비를 차리었다. 간호부가 근행이를 업고 수술실로 들어가자 안으로 문을 꽉 잠가버린다. 정첨지는 문 밖에서 아들이 나오길 기다렸다. 그는 멀쩡한 아들이 이 뒤로는 팔병신이 될 것을 생각해 보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즉 장가나 드릴 것을 어떤 놈이 병신 자식에게 딸을 주겠느냐고. 그는 이런 생각이 나자 벼랑간 크 하고 울음을 터치며 두 주먹으로 눈물을 씻었다. 한참 만에 근행이는 팔을 무섭게 붕대로 휘감고 나왔다. 그는 병실에 갔다 뉘어도 정신없이 눈을 감고 있다. 간호부는 그를 잘 누이고 팔을 다치지 않도록 베개로 고여놓았다. 거의 팔꿈치 가까이 자른 모양이었다. 그래서 근행이는 10여일 만에 병원에서 퇴원하게 되었다. 하기는 완치가 되려면 아직도 멀었지만 돈이 부족하여서 그대로 온 것이다. 인제는 이틀에 한 번씩 병원에 와서 약만 갈아붙여도 좋겠다고 하여서 그리하였다. 장래에 약속 바르고 튼튼한 일꾼이 되겠다고 인근동에서 이르던 근행이도 인제는 속절없이 팔병신이 되고 말았다. 그는 그전과 같이 나무도 못하고 짐질도 못하였다. 철모르는 아이들은 그를 팔병신이라고 손가락질을 하였다. 그러나 이번 투쟁을 경험한 강찬봉집 자긴들은 여러 가지로 얻은 것이 많았었다. 그들은 첫째로 단결의 필요를 느끼었다. 그 다음으로 그들은 농민조합의 필요를 느끼었다. 하나, 우리의 무기는 단결이다. 하나, 농민은 농민조합으로. 무의식한 그들에겐 이러한 슬로건이 이번 투쟁을 통해서 머리에 박혔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암암리에 이 가을까지에는 농민조합을 설립하고 이번에 실패한 대부분의 요구 조건으로 수학기에 가서 다시 소작쟁이를 일으키기로 지금부터 벼르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 중에도 이번 쟁의 때에 각 동리대표로 뽑힌 12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읍내에 있는 농민조합 간부와 비밀히 연락을 취하였다. 그들의 연락을 잇는 다리론 근행이가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였다. 이 비밀한 계획은 가을을 앞두고 차곡차곡 진행되었다.